안녕하세요. 수능화학원을 가르치고 있는 신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수능 성적표가 발표됐고요.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이 좋은 기분으로 추가로 이 예비 고3 친구들이 어떻게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2021학년도 수능이 어땠고 2022학년도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2021학년도 수능, 즉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친구들하고 오프라인 수업 그리고 화상 실시간 수업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현재 9월 모의평가까지는 이렇게 1등급이 83.6%, 2등급이 9.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들이 나왔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은 오늘 성적표가 나와서 이제부터 취합되기 시작할 거고 요거는 저희 본 수업 때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이 나오면서 동시에 우리 그 12월 3일 수능 보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가채점한 결과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줬었고요. 사실은 너무너무 고맙죠. 일단은 잘 봐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고맙다고 표현해줘서 사실 더 고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제 수업 특징이 그래도 좀 잘 실린 것들만 몇 개 추려왔는데 첫 번째로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만점 받았고 중화반응을 3분 컷 했어요. 즉 중화반응을 이번에 신유형이었고 이과가 처음 등장한 해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라고 피드백이 와서 이걸 한번 넣어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 좋은 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1과 생명과학 2를 했었는데 화학 1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생명과학 2까지 좀 같이 시너지가 발휘됐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점수보다도 요 다음 보시면 알겠는데 요 두 친구는 제가 너무나 이 문자를 받고 좀 감동을 했고 그리고 제 수업이 잘 녹아 있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요 앞에 있는 친구는 47점 받았어요. 근데 이 47점 받고 저한테 고마워서 이렇게 문자를 써준 거예요. 첫 번째, 실전 때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6월 달부터는 이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시간 배분을 하는 전략적인 방법들 이런 것 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어디를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래서 실제 문제가 있으면 같이 모든 문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만 갖고 있는 좀 특색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저만의 방식으로 좀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좀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들을 다양한 풀이로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제가 해주는 풀이는 기본적인 골격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어떤 학생이든 수학적 오류 없이 이 루트만 따라가면 정답이 반드시 나오는,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 아이디어가 필요하진 않고 시간만 있다면 꼭 정답이 나오는 풀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아이디어가 좋다면 매우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풀이가 있어요. 그럼 아까 봤던 그 친구가 이제 중화 반응을 3분 만에 풀 수 있는 건 이제 요 풀이를 굉장히 잘 푸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이 방법이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또 들었던 친구 중에 또 한 명은 이 친구도 48점이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킬러 다 풀고 가채점에서 여유도 있었어요. 사실은 거의 만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의고사 킬러 분해, 즉 킬러에 대한 분석과 해설 이런 부분인 건데 이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전 모의고사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우리 학생들이 좋아했고 그리고 6월 달부터 시대인재 서바이벌을 같이 병행을 해요. 그래서 요 병행하는 요 서바이벌에 대한 분석 능력도 선생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잘 보셔서 우리 학생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이 친구는 사실 저랑 맞았던 거니까 이런 좋은 피드백이 온 거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맞는 선생님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같은 경우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제가 분석해본 결과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까지 포함해서 킬러 문제는 딱 두 가지 종류만 있어요. 첫 번째는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6월, 9월을 분석해본 결과 필수로 이 세 가지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자유자재로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6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이 세 가지를 더 가르쳤고 9월 달에 나오는 거 보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많은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올해 수능은 6월, 9월을 분석해 본 결과 예상 유형 1번 또는 2번으로 나올 것 같아 라고 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서바이벌 문제로 충분히 다뤄줄 수 있고요. 제 수업 중간중간에 항상 악센트를 줘요. 올해는 이쪽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다행히도 예상 유형 2번이 나와줘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이제 피드백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화반응 같은 경우에 사실 비슷합니다. 얘도 다른 킬러 중에 하나인데 6월, 9월을 분석해보고 수능이 실제로 나왔는데 6월, 9월 분석해본 결과는 이 필수 세 가지 이게 꼭 들어가야겠네 라고 해서 이걸로 구성된 문제들을 계속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약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할 수 있게 좀 도와줬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수능 유형은 이렇게 1번이나 2번 중에서 또 하나 나올 것이다 했는데 다행히도 1번이 또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중화반응이 뭐 3분 만에 끝나게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올해 좋은 결과가 난 만큼 내년에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해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B킬러가 올해 좀 수능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었는데 6월과 9월 달에 이 평균 원자량이라는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좀 복잡한 부분은 아니고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수능 때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올해 수능은 킬러는 조금 가벼워지고 계정 차트다 보니까 조금 가벼워지고 그다음 B킬러 부분에서 단순 계산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가지고 이걸 열심히 우리 친구들한테 전달해줬고요. 제가 이제 할당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B킬러는 좀 가볍게 다뤄줬지만 B킬러도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개념이 있고 이거를 우리 친구들한테 열심히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출제 경향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대로 내년 6월까지 열심히 가르칠 거고 그 다음에 6월부터는 다시 또 올해 수능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약 5% 정도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주 민감하게 반영을 해서 6월, 9월 분석한 거를 수능 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잡을 건데 결국에는 수능화학원에서 세분 단원과 난이도는 거의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할 거냐면 매 시즌마다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갈 거고요. 시즌마다의 특징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난이도 보시고 소단원별로 이 정도의 난이도가 있구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썼던 전략은 1947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1번부터 18번까지 19분 만에 돌파하자. 그리고 나서 킬러 2개 중에서 쉬운 거를 4분, 어려운 거를 7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만점을 받는 걸 목표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이걸 하드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친구들은 여기가 줄어드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여기가 줄어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뼈대를 가지고 문제를 분석하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올해 수능에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내년에도 이 정도로 운영을 할 거고요. 내년에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예비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커리큘럼 한번 설명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2학년 때랑은 또 달라요. 예비 보상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수능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1학기 때 사실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게 운영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자 시즌 1, 2, 3, 4를 다 진행했는데 올해 3월달에 코로나 때문에 살짝 커리큘럼들이 변동된 건 있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저희가 실시간 화상 강의로 다 대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변동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기본 뼈대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시즌 1은 12월부터 3월, 그리고 시즌 2는 중간 기말 포함해서 3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시즌 3가 들어가면 이제 여름방학이죠. 그때부터는 시대인재 서바이벌을 같이 병행해서 할 거고요. 잠깐 이 영상이 꺼졌네요. 자, 그 다음에 10월부터 수능까지는 우리 신지호 모의고사. 자, 9월 모의평가까지 분석이 끝난 자료를 엑기스만 모아서 이때 집중적으로 전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1 같은 경우에 좀 더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사실 만점이 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수능화학원에서 좀 좋은 결과 나오는 친구들은 사실 스타트부터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랑 시작을 하면 최상위의 개념을 전달할 거고, 이 최상위 개념이라는 건 우리 친구가 뭐 4등급인데 뭐 최상위 개념 하면 맞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올해 수능에 대한 분석과 저랑 앞으로 하게 될 수업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 라고 해서 뭐랄까, 사실 각자 배워온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론을 수능에 최적화시키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통 2등급 정도에 맞춰놓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 반이 구성되는 학생들에 맞춰서 제가 다 변동시킬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즌 1이 끝날 때는 거의 이론상에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을 정도로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2는 우리 킬러 단원들 있죠? 중화 반응이랑 양적 관계, 그리고 B킬러지만 준킬러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좀 더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시즌 2라고 보시고요. 이 시즌 2에 보통 1등급 또는 만점을 받는 친구들이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즌 2에서는 우리 킬러랑 준킬러를 집중적으로 다루니까 요거 잘 공부해서 중간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이렇게 5주에서 3주 정도 이렇게 브레이크가 있을 겁니다. 요거 감안해서 제가 잘 짜놨으니까 요거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면 좋겠고요. 그 다음 시즌 3 넘어가시면 이제 제가 이제 서바이벌 수석 디렉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여름방학부터 같이 진행할 수 있어요. 이 모의고사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가장 높은 퀄리티의 문항들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요거 서바이벌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들을 6월 분석 부분을 다 전달해 줄 거고, 그리고 이제 나올 수 있는 유력한 것들 다시 기초부터 심화까지 완벽하게 가져갈 거예요. 단 레벨이 굉장히 높은 레벨에서 진행이 될 거니까 그 사전에 이 서바이벌 들어오기 전에 공부를 좀 충분히 해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저희 친구들 시즌 1부터 했던 친구들은 당연히 제가 그만큼 올려놨을 거고요. 여름방학부터 들어오겠다는 친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좀 레벨을 많이 높여서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즌 4에 들어가면 사실 이거는 이때 유입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저희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매년 연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6월과 9월 분석 자료를 모으고 예상해서 가장 좋은 자료를 주는 시즌이 시즌 4이기 때문에 이때 진입 불가능하고, 시즌 3에 진입했던 친구들하고 시즌 4는 거의 한 패키지로 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즌 4에서는 우리 당해년도에 6월, 9월 분석된 자료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과정을 우리 알파팀, 베타팀, 감마팀이 열심히 나눠가지고 매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콘텐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미 작년에 이만큼의 콘텐츠가 나왔고, 공간이 없어서 못 넣었는데 한 7권이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 한 4,800문제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은 퀄리티의 문항을 생산하고 학생들을 전달할 거고요. 올해도 좋았던 만큼 올해 좋았던 거 더 업그레이드, 올해 좀 아쉬웠던 거 보강해가지고 내년에 더 좋은 자료들로 전달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 당연히 복습 영상은 우리 친구들은 무제한으로 제공해줘요. 그래서 본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추가적인 부분에서 좀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잠깐 뭐 놓쳤는데 하는 것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무제한으로 영상 지급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Q&A는 저희 사이트에서 웬만하면 24시간 내에 한 80% 이상은 답변이 달리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하루 안에 답변이 달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질문만 올려놓으면 저희 조교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저희 관리팀 선생님도 그렇고 답변을 빨리 달아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실시간 화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앞에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실시간 강의를 잘 들을 수 있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수업을 잘 따라와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새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니까 요거 앞에 영상 보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개인 클리닉 자료라던가 이런 걸 많이 준비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주간 테스트를 봤는데 약간 조금 아쉬운
그 주차에 하필 좀 약간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단답형 형태로 바꾸거나 OX로 바꾸거나 이번 주에 공부했던 걸 다시 점검할 수 있게 클리닉 자료를 매주 나눠주고요. 수업 전 30분 그때 미리 와서 클리닉 자료 보고 공부하고 본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틀렸던 문항들은 저희가 당연히 오답 노트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성적대에서 틀린 문항들을 다시 또 모아서 우리 친구들한테 전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통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의 문항들도 받으면 성적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올해 이거 그대로 유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화학2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그냥 추가적인 서비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내신 기간에 화학2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화학2 내신 자료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2과목이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이 절대평가가 운영이 되고 조절되고 있을 때 이 화학2 내신 대비 자료를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언제든 문자 보내주시고요. 대신 자료를 받았으면 요거는 성적으로 보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예비 고3 설명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 주요 변화와 사전 준비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잘 보시고 나중에 참고 한번 하세요. 자, 2020학년도 대치동의 일반고 중에서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 제가 어느 학교로 뭐 지정하진 않겠지만 그 학교에서 전교 1등부터 쫙 어느 곳을 수시에서 지원을 했고 어떻게 결과 나왔는지 다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서울대의대, 성대의대, 카대의대, 고대의대가 붙었고요. 이 친구는 결국 서울대의대를 갔어요. 굉장히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보통은 뭐 의대 4명 이렇게 하겠죠. 근데 실제로 간 건 서울대의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간 데이터를 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지금 내년에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등급을 먼저 보시고 내년에는 수시 TO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죠? 정시 TO가 40% 이상 확대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요 재작년 자료예요. 이거는 아직 작년자료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재작년 자료를 딱 오픈해 봤을 때 한 0.3에서 0.5 정도 더 등급이 타이트하다라고 봐주시고요. 그거 가늠해서 내년에 수시 준비하겠다, 정시 준비하겠다 전략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등급 같은 경우에 당연히 밑에 있는 거 다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결국 자신의 등급에 맞춰서 수시 전략과 정시 전략을 이번 겨울에는 확정을 했으면 좋겠고 아직 고민이 된다 하는 친구들은 제 수업에 와서 저한테 따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와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다 공통적으로 해야 될 건 요거 하나는 수강 전에 미리 확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년부터는 수능에 가산점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일반 선택 3과목에 진로 선택 2과목을 세팅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 3개, 그 다음에 투 2개 이렇게 이수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저는 투 2개밖에 안 했는데요. 그럼 4학년 때 진로 선택 3개 해주세요. 즉 투 3개 정도를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거의 어려울 거라서 보편적인 학교는 보통 일반 선택 4개인 경우도 있고 3개인 경우 있고 그 다음 진로 선택을 뭐 하나 2개 정도 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우리 수능 때도 가산점 그거를 받을 수 있게 준비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수업하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건데 나중에 이 자료들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따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또 좋은 결과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